드디어 야토라도 미술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야토라는 유아반, 유카는 일본어반에 등록하는데요. 하지만 첫날은 공동 수업이라 일단 같은 교실로 들어갑니다. 첫 수업은 눈앞에 석고상을 데생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명이 손을 들더니 데생이 저걸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냐고 질문합니다. 미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나온 데생이 뭐냐는 질문에 야토라는 자기보다도 더 미술을 모르는 입시생도 있긴 있다는 사실에 괜히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선뜻 다가가 말을 거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무척 차가웠습니다. 이 차가운 대답을 한 학생의 이름은 타카하시 요타스케. 연필 쥐는 법이 특이한 학생이었죠. 과제가 시작되고 야토라는 지금까지의 실력을 살려 그럭저럭 데생을 그려나가지만 일반 조형물에 비해 석고상은 훨씬 난이도가 높아서 영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요. 미소녀 얼굴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얼굴이라는 게 여길 고치면 저기가 일그러진다는 무척 공감 가는 야토라의 푸념과 함께 석고상 같은 얼굴을 데생할 때는 무심결에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그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의 전체 상을 잡으러 잠깐 일어나서 물러서던 야토라는 마찬가지로 뒷걸음질 치던 여학생과 부딪히는데요. 데생을 하면서 얼굴까지 온통 흑연투성이인 여학생의 이름은 쿠아나. 2화에서 나온 오프닝 영상에도 등장한 인물인 만큼 당연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조연급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서로 부딪힌 직후의 이 장면에서 의자 다리와 거기서 이어지는 야토라의 어깨 선을 이용해서 화면을 깔끔하게 양분하고, 그렇게 양분된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야토라는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얼굴을 가려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은 화면의 왼쪽 절반, 그 중에서도 쿠아나의 얼굴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중요한 캐릭터라는 것을 이 첫 등장신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생을 완성하고 나서도 그녀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해주는데요. 한창 그릴 때는 안 보이던 단점이 평가대에 올리자마자 낱낱이 드러나서 부끄러워 죽겠는 야토라의 데생과 달리 쿠아나의 데생은 슬쩍 본 것만으로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도적으로 배경을 까맣게 칠해서 흰색인 석고상이 더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가 생긴 거죠. 아까 얼굴이 새까맸던 것도 그래서였고요. 하지만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이 교실에 있었는데 너무 완벽한 나머지 야토라는 그걸 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소리 없는 절규가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미술 강사도 피드백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데생을 그려낸 학생은 바로 요타스케. 거기다가 충격적이게도 이게 이번에 처음 해본 데생이었죠. 요타스케는 천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 장면들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요타스케가 다른 학생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가령 데생이 뭐냐고 질문하는 이 첫 등장 장면에 보시면 나머지 인물들은 전부 하얀 배경 속에 있는데 반해 요타스케 혼자 보드와 보드 사이에 까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배치시켜주고 있습니다. 혼자만 색이 정반대라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교실에서 혼자 군계 일학인 요타스케의 실력을 암시해주는 장면이었던 거죠. 이후에 피드백 장면에서도 화면에 다른 학생 3명이 더 있고 뛰어난 실력의 쿠아나도 같이 있지만 요타스케 혼자 화면 중앙에 있고 중앙에 요타스케만을 강조해주기 위한 프레임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돌아가는 길에 야토라와 유카는 요타스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심지어 요타스케는 공부도 엄청나게 잘해서 국어 성적이 전국 7등, 공부까지 이렇게 잘하는 설정이라는 건 요타스케라는 캐릭터를 야토라의 상위 호환으로 묘사하겠다는 거죠. 동시에 처음 해보는 데생으로 야토라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노력파인 야토라의 대척점에 있는 천재형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인공의 강점들을 전부 상위 호환으로 가지고 있는 천재 라이벌 캐릭터는 주인공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기도 부끄러울 만큼 격차가 크지만 이 부분을 야토라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채워나가는지가 작품 감상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을 유지도 해주는데 요타스케와 자신을 비교하며 역시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좌절하는 야토라에게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압도적인 격차에 아예 자신들과 다른 차원에 놓고 마음 편하게 칭찬만 했지만 오히려 야토라는 그렇게 자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요타스케를 경쟁 상대로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겨뤄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요. 이 직전 장면에서 시선 끌리게 차가 왜 지나가나 했더니 이 장면에서 유카의 대사에 임팩트를 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悔しいと思うならまだ戦えるね 생각해보면 지금 유카의 대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토라가 주인공이긴 해도 어차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다는 말은 그냥 자동차에 시선 끌리든지 말든지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자동차 불빛을 통해 유카의 대사에 임팩트를 주면 된다는 계산인 것인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집 가는 방향이 다른 유카가 먼저 지하철을 타고 자기도 집에 가려던 야토라는 하필 거기서 요타스케를 마주치는데요. 야토라가 요타스케를 이기는 게 딱 하나 있으니 바로 사회성입니다. 요타스케 이 친구는 정말 인간관계라는 게 존재를 안 하는 수준으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보법이 다른데, 하지만 인사하고 돌아가려는 야토라에게 요타스케도 인사를 돌려줍니다. じゃあね、矢口さん。
이건 요타스케가 야토라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야토라는 스스로 재능도 실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천재인 요타스케랑 비교할 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성격 개판에 사회성 없는 전형적인 미술 천재 캐릭터 요타스케의 기억에 남을 뭔가가 야토라에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데생 평가에서도 야토라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도 하고요. 자기를 기억해준 걸 계기로 야토라는 노력한 만큼만 잘해지는 자신의 약점을 갈고 닦아서 천재만큼 잘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데 이 대사와 함께 둘의 데생이 한 화면에 잡히는 건 아까 유카의 대사와 연결되는 거죠. 둘의 데생은 현재 엄청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 화면에 같이 있다는 거, 야토라가 요타스케를 상대로 경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유아 입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선생님이 등장하는데요. 시작부터 엄청난 키와 덩치를 강조하는 등장신이었죠. 문틀에 저렇게 스무스하게 손이 닿으려면 대체 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인가. 엄청난 키와 덩치와 텐션을 가진 오오바 선생님이 앞으로 야토라와 유아반의 입시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TMI로 이 오오바 선생님은 원작 작가인 야마구치 츠바사가 자기 자신을 캐릭터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가가 실제 도쿄 예대 회화과 유아 전공 출신이라서 본인의 입시 경험을 살려서 지금 미대 입시 과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오오바 선생님은 우선 면담부터 진행하는데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야토라는 그만 발에 테레핀유를 쏟아버리는데요. 이 화장실에서 씻는 장면의 구도,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장면이지만 순수하게 사각형으로만 구성된 화면 속에 야토라가 서 있는 이 구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화면에 이런저런 사각형을 등장시켜서 질서 있게 꽉 짜인 효과를 준다는 말은 전에도 했지만 특히 이 장면은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을 넣고 세면대를 통해 마치 액자에 서 있는 야토라 혹은 야토라까지 포함해서 완성된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옆에 사각형과 선들로 이 화면을 전체로 봤을 때도 마치 몬드리안의 구성을 보는 것 같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씻고 나오던 야토라는 유카를 마주치는데 세상에 유카는 준바꾸노 에이프런을 입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미술학원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까지. 그런 유카를 보며 야토라는 류지의 이런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불편하다고 독백하는데 분명 친한 친구지만 이런 점이 진지하게 불편하기도 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야토라의 심정을 흙과 백의 배경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야토라의 면담이 시작됩니다. 오오바 선생님은 야토라의 그림만 보고서도 그가 머리가 좋은, 정확히는 성실한 캐릭터임을 파악해내죠. 그리고 지금 실력으로는 도쿄 예대는 힘들다는 팩트까지. 도쿄 예대에 붙으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올해 합격자의 그림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차원이 다른 그림을 보고 당황한 야토라의 얼굴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그걸 화면에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작은 프레임 속에 담는 연출이 좋았습니다. 도쿄 예대의 벽 앞에서 작아져 버린 야토라의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선생님은 지금 야토라의 그림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구상이라 판단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선은 미술관이든 화집이든 닥치는 대로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의 느낌을 파악해보라고 조언해 주는데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려고 학원에 비치된 티켓을 살펴보는데 마침 요타스케도 티켓을 뽑길래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어쩌다 보니 요타스케와 같은 학교인 하루카까지 셋이서 미술관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따은 머리는 성실함의 증표라고 말하는 신기한 친구인데 이 하시다가 미술에 대해 엄청나게 박식한 친구라 미술관에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에 스스로의 수준이 너무 낮게 느껴졌던 야토라는 하루카 덕분에 그림을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될지 꽤 도움되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미술은 음식 같은 것이므로 좋고 싫은 게 있는 건 당연하다. 비싼 음식이라고 반드시 입에 맞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처음엔 별로였다가도 생산지나 제조법을 듣고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듯이 미술도 그런 거다. 처음으로 잘 모르겠다고만 생각해온 미술이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관람을 끝내고 다같이 팥빙수를 먹으러 나온 야토라는 그곳에서 누가 봐도 실현당하는 중인 유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카의 진실이 드러나 버리는데요. 사실 유카는 남자였습니다. 본명 아유카와 류지, 여기서 유카를 떼서 본인은 스스로를 유카라고 하고 다녔던 거죠. 남자이지만 남자를 좋아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캐릭터. 하지만 당연히 유카의 고백은 남자인 걸 밝히자마자 바로 거절당하고 여자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지만 여자들도 사실 유카를 왕자님으로서만 좋아할 뿐 유카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자만 좋아하는 게이인 건 또 아니고 설정상으로는 중학교 때는 좋아하던 여자애도 있었다고 하지만 유카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거기 맞게 바꿔야 한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말해버립니다. 이런 무겁고 어두운 대사를 칠 때 마침 배경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대단히 센스 있죠. 1화에서 봤듯이 류지는 약간 돌아가는 타협조차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고 그렇기에 상처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덕분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아도 그만두지 않는 캐릭터가 바로 류지라고 할 수 있겠고, 앞에서 야토라가 류지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야토라도 자기 코가 석자였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구상이란 걸 익히려고 해보지만 아직도 여전히 면접에서 선생님이 말한 자신의 그림이란 게 뭔지 감을 잡지 못한 야토라였습니다. 이번 그림도 역시 표현하고 싶은 걸 정하지 못한 티가 난다고 하네요. 이 장면 같은 경우 화면을 양분해서 반은 선생님, 반은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클로즈업이 엄청 들어가서 야토라의 그림은 전체의 아주 일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대담한 발상을 칭찬받는 하시다의 그림은 직전 장면에서 전체를 보여준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 야토라의 그림은 전체를 볼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더 많이 그려보자는 말에 고개는 끄덕이지만 장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거라는 기약이 전혀 없다는 게 지금 야토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와중에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로 여름 강습 때 있는 콩쿠르. 유학과 전원이 과제 그림을 그려 제출하고 그 순위를 매겨서 학원에 전시하는 공개 경연회. 전에 모리 선배가 자기는 뒤에서 5등이었다고 말한 그 콩쿠르가 이제 야토라에게도 닥쳐오는데요. 그렇게나 존경하는 모리 선배조차 뒤에서 5등이면 지금 자기는 대체 몇 등일 것인가? 그런 걱정보다도 일단은 최대한 더 공부하고 그리는 데 집중하려 하지만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림이 나아졌다는 건 실제로 전보다 나아졌다는 선생님의 대사로도 알 수 있지만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그림의 전체를 보여준 걸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죠. 나름대로 구상과 표현에 신경을 썼는데도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이번에도 칭찬을 들은 쿠아나의 작품에는 있고 자신의 작품에는 없는 시선을 잡아 끄는 멋진 느낌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스스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요타스케에게 물어보지만 요타스케는 야토라가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뜻 모를 소리만 늘어놓는데요. 하지만 어떤 작가의 어느 시기 작품을 참고해서 그렸는지까지 맞춰버리는 요타스케의 말에 야토라는 본질이란 게 뭔지 점점 더 멘붕이 깊어져 갑니다.